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4대 권역별 교통 개선 방안이 모두 나왔습니다. 사업비 총 7조 4천억을 투입해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 대중교통 증편,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 조기화를 추진합니다. 신도시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통행시간을 최대 46%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이 완료되면 7호선 청라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이동 시간은 78분에서 42분으로 30분 넘게 단축됩니다. 김포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얻은 김포 골드라인 열차도 11편성 증편해 2026년 말까지 배차 간격을 2분 10초까지 줄입니다. 광역버스 신설과 BRT 노선 확대도 추진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검단 신도시 청라에서 강남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최초로 생깁니다. 인천 계양에서 김포공항 BRT가 신설되고 청라 부천 화곡역 구간 BRT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 일반 노선버스도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벌말로 경명대로 확장 사업을 각각 14개월, 6개월 단축해 신도시 연결도로를 조기에 개통할 방침입니다. 대광위는 국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에 3조 원, 의대 시설, 기자재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1,500여억 원은 의대 시설과 교육 기자재 확충에 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타 면제와 일괄 입찰, 이른바 턴키 방식을 추진합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근무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으로 추진합니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을 투입하고 1,6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필수 의료 연구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이곳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거점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투자 계획이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의 변동이 있을 경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69만 7,714헥타르로 전년 대비 10,000헥타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벼 생귀에 유리한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은 증가하고 쌀 소비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우 역시 긴 사육 기간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과 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만 헥타르의 쌀 재배 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 초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이후 사정 격리 이후에 초과 생산량도 격리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합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 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를 검토하고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해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 행사와 급식, 가공업체 등의 납품 지원을 확대해 소비 확대에 나섭니다. 또한 2025년도에 사료 구매 자금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기존 13만 9천 마리 감축분에 더해 10,000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하도록 중장기 산업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모두가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이용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 중견기업이 추석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총 2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총 78조 8천억 원의 금리 우대 대출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업계는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하고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1개 이동점포를, 공항 등에서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하니 금융위 누리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습니다. 식품 분야에선 캔디류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고요. 화장품 분야에선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의약 외품에선 일반 치약에 백태 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전후 접수된 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가 많았고 택배는 운송물 훼손, 배송 지연 등의 손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항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여행지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택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 1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12% 오른 15,858달러로 OECD 평균인 14,209달러보다 높았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에 상회했고 특히 청년층의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 이상 졸업자 사이 상대적 임금 격차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